안녕하세요. 재테크 투자 호구 안 되는 법 길건우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진구 변호사입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재테크를 하다 보면 뭐 사기나 법률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 컨텐츠를 한번 기획을 해봤고요. 첫 시간은 저희가 전세 사기에 대해서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서 한번 첫 번째 주제로 잡아봤고요. 최근 들어서 사실 전세 사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체감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문의도 많이 오고. 문의도 많이 오고 뭐 이런 피해 사례도 굉장히 많고 네, 그럴 때마다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예방이 우선이다. 네, 그렇죠. 네. 당하고 나서는 어쩔 수 없다. 네, 당하고 나서는 사실은 네, 그래도 오늘 많은 걸 이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전 예방부터 사후 처리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얘기를 쭉 해드릴 거고요. 사실은 전세 사기가 처음부터 사기로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사실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냥 본의 아니게 깡통 전세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깡통 전세라고 얘기를 하면 뭐 전체 뭐 가격 집값에서 차지하는 보증금이나 대출의 합이 80% 넘어가는 집들을 대부분 저희가 깡통 전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집값이 1억이다. 근데 현금 2천만 원 갖고 나머지 8천만 원이 보증금이랑 대출이다 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거의 깡통 전세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인기 있는 집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이라고 저희가 사실 얘기하잖아요. 네.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80% 90% 넘어가는 데도 굉장히 많은데, 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건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깡통 전세가 사실 어떤 점이 제일 위험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떤 게 위험한지 조금 변호사님이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깡통 전세의 위험성은 최근과 네. 같은 이제 부동산 하락장이 왔을 때 가장 음. 위험합니다. 이제 자칫하면은 깡통 정세를 넘어서서 이제 매매가 자체가 전세가보다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치. 네. 그러면 사실 집주인 네.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전세금을 원래 이사 갈 때 돌려주기 위해서는 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되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그 가격에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안 들어오지. 네. 그래서 집값이 너무 떨어지고 전세가가 떨어지면은 세입자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가 지금 위험한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세 보증금을 전세가 끝나면 돌려줘야 되는데 네. 못 돌려주는 사고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게 수치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얼마나 많이 발생해요? 이제 보증 사고라 하거든요. 이제 보증 사고. 예. 네. 세입자가 전세 계약 종료 후 1개월 내에 전세 보증금 대달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전세 계약 기간 중에 아예 경매로 넘어갈 수가 있죠. 계약 기간 중에. 네. 네. 그렇게 되는 경우를 이제 보증 사고로 말하는데 네. 다시 말하면은 이제 이사를 가려고 전세금 달라고 했더니 안 준다 이거죠. 네네. 2023년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발생한 보증 사고가 3,200억 원에 이릅니다. 네.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그래프 보시면은 작년 네. 11월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네네. 이 지금 한 달 동안 일어난 지금 보증 사고 액수가 3,200억인데 한 달에 3,200억. 네, 1년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오. 재밌는 거는 네. 2019년도 한 해 1년 전체에서 발생한 보증 사고 금액이 3,400억 원이었어요. 1년에 3,400억 원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한 달에 3,200. 네, 그렇죠. 와, 근데 그래프를 보면 거의 주가 차트예요. 맞습니다.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더욱 위험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깡통 전세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보면 전세 사기 유형들도 정말 많아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뭐 예를 들면 뭐 본의 아니게 깡통 전세가 돼서 뭐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사례도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 사실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유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유형별로 어떤 대응책을 하는 게 가장 좋을지를 저희가 알아두는 게 사실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잖아요. 뭐 네. 네, 몇 가지나 있죠.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제가 알기로는 시세 네, 바꿔서 하는 전세 사기. 네. 요거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추려볼 건데요. 네.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시세를 속이는 전세 사기입니다. 시세를 바꾸는 거. 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익숙하실 텐데요. 천채 빌라왕 사건 들어보셨죠? 어마어마하죠. 네. 뭐 요즘에 뭐 뉴스 틀면 계속 나오고 신문 기사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진짜 그 피해액이 어마어마해서 수많은 이제 피해자들이 양산하고 있는데요.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신축 빌라나 신축 오피스텔 같이 음. 시세를 알기 어려운 매물에 대해서 임대인이 음. 임차인에게 매매 가격을 시세보다 훨씬 높게 120에서 150% 정도로 속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네. 실제 빌라 금액이 1억 원이고 음. 전세 가격은 7천만 원인데 네. 이거를 매매 가격을 1억 5천만 원으로 속이고 네. 전세금을 1억 2천만 원으로 거짓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써놨지만 이렇게 되면은 건축주가 건축을 지을 때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네. 그쵸. 이렇게 계산 때리면. 맞습니다. 네. 건축주가 전세금만으로도 이미 건축비를 다 뽑아낼 수 있기 네네. 때문에 엄청난 이득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뒤에 이제 건축주는 이제 뭐 다른 사람 이제 명의를 이제 건축물의 명의 자체를 다른 넘겨버리는 거예요. 넘겨버리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는 제가 이제 집주인 네. A 씨라고 써놨는데 네네. A 씨는 보통은 무자력자예요. 아예 돈이 없는 사람. 돈도 없고. 네, 제가 알기로는 심지어 돈을 받고 명의를 받은 걸로 그쵸. 알고 있거든요. 빌랑 사기에서. 맞아요. 네. 수수료를 받아서 A 씨는 수수료를 받고 이제 건축 명의를 넘겨받고 대신에 모든 전세 보증금 채무까지 떠안는 거죠. 그치.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A 씨도 이득을 취하는 건데 문제는 그 다음에 세입자가 이사를 갈 때 이제 더 이상 건축주가 아니라 새로운 네. 명의자인 A 씨로부터 전세 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지. A 씨는 돈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 네, 돈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하락장이고 더군다나 여기는 사기를 쳤잖아요. 그쵸? 시세를 사기를 쳤기 때문에 네. 원래는 전세금 뭐 1억이라고 따지면 그쵸. 네. 한 1억 5천에 주고 산 거니까. 그렇죠. 나는 전세를 이제 1억 5천에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실제 전세 시세가 1억밖에 안 되면은 돌려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거의 다 하락장이니까 한 6, 7천밖에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더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사실은 제가 막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은 요즘에 이제 신도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신도시들을 딱 구획을 할 때 보면 요즘에 명확한 게 한쪽은 아파트 단지가 쫙 올라오고요. 가운데 상가 라인이 쭉 있고 그 한쪽에는 다 또 다세대 주택들이 쫙 줄 서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래서 그 동네를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가보면 항상 공인중개사 앞에 뭐 빌라 다수 보유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뭐라고 하죠? 중개 수수료? 네,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 네. 이런 것들도 알고 보면 사실은 중개는 저희가 내는 건데 네. 안 받고 건축주한테 받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궁금해갖고 들어가서 물어봤거든. 네. 이것도 사실은 이런 거 의심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공인중개사 분들이 네. 건축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네. 전세 사기에 합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음. 모든 중개사님들이 절대 그러진 않겠지만 그렇죠. 이런 게 전세 사기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유형 중에 하나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세를 조정하는, 속이는 예. 예,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어떻게 그러면 저희가 예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방법이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시세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시세 어떻게 확인해요? 네, 기본 시세는 사실 뭐 네. 이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네네. 공개 시스템 그리고 KB 부동산,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시세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네. 요즘 이제 드리고 싶은 팁은 네. 사실 실거래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아실 텐데, 실거래가. 예, 네. 실거래가는 네. 실제로 부동산이 매매 되는 가격. 네네. 부동산에서 사고 파는 가격. 그쵸. 네. 그래서 그게 제일 정확하긴 하지만 네. 문제는 지금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네, 거래량이 없으니까 실거래가가 예를 들면은 뭐 2년 전 실거래가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시세와 차이가 있겠죠.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네. 꼭 실거래가 플러스 네네. 시세까지 확인하셔야 되고, 네. 시세라 함은 네. KB 부동산이나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를 하는데 말씀드렸던 실거래가를 포함해서 네. 이제 일반 뭐 매도인들의 호가라든지 네. 공인중개사들의 어떤 여러 가지 매매 가격을 종합한 이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세를 확인했는데 네. 만약에 네. 집값 시세가 예를 들면은 네. 2억 2천만 원이다. 네. 근데 나는 전세금으로 2억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나와 있다 네네네. 하면은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2억 2천짜리인데 전세 보증금 2억이다. 그럼 예. 이미 80%가 넘네요. 그렇죠. 깡통 전세? 그렇죠.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만약 이걸 듣다 보면은 사실은 저도 이렇게 뭐 재테크 강의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사람들이 헷갈리는 단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공시지가, 시세,
실거래가. 네. 요거 사실은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네. 조금 알기 쉽게 한번 설명 한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간단히만 설명드리자면은 네. 공시지가는 이제 매매 가격이랑 관계가 없고 주로 이제 세금 납부할 때 때. 기준이 네. 되는 가격이고요. 그다음 이제 실거래가와 시세가 좀 중요한데 실거래가는 말 그대로 실제 거래된 가격이고요. 시세는 실거래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자료를 통해서 만드는 거고 네. 조금 더 이제 실 사례를 들어보자면은 네. 요즘 같은 불황기 때는 네. 실거래가보다 시세가 좀 높을 수가 있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세가 10억이 형성되어 있다. 네. 하지만 갑자기 급매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급매가 예를 들면 뭐 7억에 찍혔다. 그러면은 실거래가보다 시세보다 조금 낮게 낮게 형성이 형성이 되는 거죠. 예. 반면에 이제 한 2년 전으로 거슬러 가자면은 네. 부동산 호황기 때는 시세가 10억인데 네. 갑자기 12억씩 찍히는 실거래가가 막 나타나요. 그렇지. 예. 부르는 게 값일 때. 그렇죠. 어. 그러면 실거래가가 시세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또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결론은 네. 둘 다 꼭 참고를 하셔라. 네. 실거래가도 보고 시세도 보고 예. 중요한 거는 이 비율 자체가 깡통 전세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를 체크를 해라.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의 80%를 근접했거나 넘어섰다. 네. 그럼 이 집은 계약하지 마라. 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은 전세 사기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대출을 추가로 또 받거나 네. 과다 대출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두 번째 이제 예방법은 네. 전세 사기를 방지하려면 대출이 많은 집인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대출이 너무 많다면은 내가 또 전세금으로 들어갈 때 대출 플러스 나의 전세금까지 이제 포함이 집에, 되는 거니까. 포함이 되는 거니까 네. 위험해지는 거고요. 네네. 대출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 이제 등기부 등본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등기부 등본 보시면은 이제 근저당권이라고 많이 써 있어요. 맞아요. 네, 이게 대출을 받았다는 의미이고요. 그럼 바로 이제 오른쪽에 채권 최고액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채권 최고액이라 하면 대출을 내가 받은 금액의 보통 120% 정도로 이제 측정이 됩니다. 1억 받으면 1억 2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1억 2천이면은 1억 정도 이 사람이 대출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또 이제 근저당권이 아니라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전세권은 이제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올 수 있는데 네. 전세 금액이 또 써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뭐 3억이다 있으면은 이 사람은 이미 다른 임차인 또는 뭐 다른 대출로 3억이 또 있구나. 전세 보증금 들어온 네. 사람이 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 요런 이제 대출 금액을 확인하시고 네. 집값에서 대출 금액을 뺀 이 네. 나머지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고 그 다음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방금 전에 이제 변호사님이 등기부등본 말씀하셨는데 등기부등본은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공인중개사가 뽑아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누구나 다 대법원 등기소 들어가시면 부동산 등기 700원이죠. 네. 열람하는 거 700원밖에 안 하거든요. 네. 그거는 뭐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는 저희가 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다음번에 해드리기로 하고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전세 사기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네. 그 전세 반환 보증보 네. 막 이런 거 홍보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해야 돼라고 아직도 사실은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한번 언급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세 번째 마지막 방법이 이제 전세금 반환 보증을 네. 주는 것인데요. 네. 이건 말 그대로 전세 보증금 반환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제 네.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네. 사실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부동산에 큰 하락장이 오면은 사실은 막을 수가 없어. 예, 막을 수는 없는 막을 겁니다. 수는 없어. 예. 집값이 예를 들면 반토막이 나버리면은 네. 전세가보다 더 떨어지는 건 당연지사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막을 수가 없는데 만약에 이런 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은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돌려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돌려준다라는 게 집주인이 돌려주는 게 아니라 보증보험을 가입한 데서 돌려주고 그쵸. 집주인한테 이제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볼 일은 없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보험료 비싸지 않아요? 비싸지 않습니다. 네. 보험료를 내는 게 일단은 근데 부담은 되실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이제 내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되는데 네. 그래도 이제 전세 보증금 어떤 위험성을 생각하면은 네. 훨씬 안전하고 또 큰 부담이 안 되는 상품이어서 전 추천을 드리고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안 비쌌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요건이 좀 있습니다. 네네. 요건이 전세 계약 기간에 2분의 1이 경과되기 전이어야 되고 네. 또 주택 가격의 90%까지만 이제 보증이 된다는 점 이런 등등의 요건이 있으니까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주택이 과연 전세금 반환 보증을 들을 수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안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요건이 있으니까 오. 혹시나 안 될 수도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 이게 상품 가입이 되는구나 하면은 더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실 수가 있겠죠. 저희가 앞에서 시세랑 실거래가랑 잘 확인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더 나오는 게 전세 결론은 돌려받으려면 예. 제일 안전한 거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인데 예. 이게 주택 가액의 90%까지밖에 안 해주니까 예. 이 기준이 시세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네, 시세 기준으로 해주니까 이게 시세가 진짜 너무 낮게 책정이 돼 있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 집 말고 그렇죠. 조금 더 안전한데 다른 데를 한번 둘러보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유형을 총 3가지가 있는데 이제 한 가지 한 거예요. 시세와 전세가를 속이는 사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어떤 게 있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뭘 확인해야 된다라는 걸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시세 확인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출이 많은지 적은지 등기부등본 확인하자. 네. 마지막으로 이거는 하락장이 돼도 어차피 막을 수가 없다. 그럼 제일 안전한 거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하자. 네. 요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또 다른 유형 같은 경우에는 또 이어서 저희가 또 바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